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이번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단독 공개된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 작별인사입니다. 선배님들의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해 중후반까지 주요 장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최진수 박사와 그의 아들 철이는 고양이 갈릴레오와 칸트 그리고 고양이 로봇 데카르트와 함께 평온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철이는 죽어있던 직박구리를 보게 됩니다. 샤워를 하려다가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던 직박구리 생각에 철이는 다시 나가 직박구리를 잘 묻어줍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잘 묻어줬니? 겨울이라서 물을 못 먹어서 죽은 걸까요? 생물이 죽는 데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단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자 기분이 조금 나아진 철이는 아빠와 공부를 시작합니다. 종종 아빠는 한자를 가르쳐 주셨죠. 교재는 천자문인데 오늘 배운 문장은 천, 지, 현, 황입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하늘이 왜 까매요? 파랗잖아요. 아빠는 창밖을 가리키며 중국인들은 낮의 하늘이 아니라 밤의 하늘이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낮의 하늘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나 밤의 하늘은 별을 보며 점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검고 어두운 밤 하늘이 진실에 가깝지.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이 옳았어. 아빠와의 수업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도는 매우 느렸지만 아빠는 인류의 오래된 지혜들을 꼭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아빠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치 우주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있어. 철이 네 뇌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우주라고 보면 될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 너는 내 마음과 감정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어.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더 진실하고 깊어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녁으로 라자냐를 먹고 아빠와 산책을 나간 철이는 강장 중앙에 마련된 간이의자에 앉아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를 들었고 아빠는 고양이 간식을 사겠다며 펫샵에 갔습니다. 아빠는 소음의 질서를 부여하면 그게 바로 음악이다 라고 쉔베르크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 음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누군가 철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몸에 딱 붙은 제복을 입은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죠. 한 명이 철이를 향해 리모컨 같은 장치를 겨누자 모니터에 R이라는 붉은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너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이라니요? 휴머노이드 등록 말이야. 칩이 감지되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인간인데요. 휴머노이드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기계는 실수하지 않아. 인간은 청색으로 H라고 뜨지. 인간에게서만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가 있거든. 너한테는 그게 나오질 않아. 정말 깜쪽 같아.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있으니. 칩이 없는 게 당연하네. 99%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들이 손짓하자 강장을 가로질러 플라잉 캡슐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철이의 양팔을 잡고 번쩍 들어 플라잉 캡슐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아빠가 펫숍에 있어요. 아빠에게 말해주세요. 철이가 잡혀갔다고. 누군가 철이 목 뒤에 뭔가를 갖다 댔고 그 뒤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철이가 도착한 곳은 무등록된 휴머노이드와 소수의 인간들을 감금하는 곳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전투용으로 생산된 구형과 인간을 도와주는 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호전적 성향이 강한 휴머노이드들은 신형 휴머노이드를 애완용 로봇이라며 무시했고 학대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에 적극적이던 정부는 어느 순간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들에게 가치가 없는 휴머노이드를 감금하거나 폐기했고 일부는 이에 반기를 들어 인간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개선하였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그들은 인간에게 친숙한 감정을 갖도록 설계되었지만 인간의 잔인함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철이는 미니와 선이를 만났습니다. 미니는 자그마한 인도산 휴머노이드로 전투용 휴머노이드의 괴롭힘에 의해 팔 하나가 없었죠. 원래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더 이상 인간 아빠와 엄마는 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버렸습니다. 미니는 그저 실패한 쇼핑의 산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선이는 휴머노이드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휴머노이드와 같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아프면 장기를 내어주는 클론이었습니다. 선희의 아버지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던 고모에게 선희를 보냈고 고모는 선희에게 지속적으로 인간 같지 않는 것이라며 정신적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력을 가시하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처럼 피부가 늙어가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냈고 철이와 미니를 포함하여 몇몇 휴머노이드들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철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가 진짜 그 사람 아들이라고 생각해? 선희의 말은 오랫동안 철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래, 아빠라면 가능할 거야. 휴먼 매터스 랩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아빠는 강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심지어 다른 인공지능 로봇을 설계까지 하는 시대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아빠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일로 아빠는 연구소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개 사료를 먹으면서 전투용 휴머노이드의 폭력을 견디는 동안 바깥 세상은 내전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서울, 평양, 부산과 인천을 제외하면 무장 집단들이 가득했죠. 남한과 북한의 통일 이후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자 정부는 지방을 포기했습니다. 내전 격화로 경비가 사라지고 사료가 그 다음은 전기가 끊겼습니다. 여전히 멍청한 전투용 휴머노이드들은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탱크가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미니, 철이는 부서진 담을 타넘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달려가 지방의 한 오래된 마트로 들어가 필요한 것을 챙겼죠. 굶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개,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평양이 첨단 도시로 급성장하는 동안 지방과 농촌은 경쟁력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는 동안 미니는 바닥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눌렀고 선희는 켜지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후 2대의 드론이 날아오고 허둥대며 뒷걸음질 치는 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하지마! 선희는 소리쳤지만 이미 드론은 미니를 향해 방향을 튼 다음 슉슉슉 소리를 내며 뭔가를 쏘아댔고 미니의 목과 몸에서는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희는 쓰러진 미니를 부둥켜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죽지마! 안 돼! 곧 체포조가 들이닥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울부짖는 선희를 끌며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체포조는 미니를 끌고 마당으로 나온 다음 허리에서 단검을 꺼내 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놀란 선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깊은 슬픔을 보며 철이는 생각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나무꾼처럼 선희의 저 진실한 마음,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그 마음이 갖고 싶다고. 그때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니의 머리를 가져와야겠어. 왜? 묻어주려고? 아니, 저들이 미니의 머리를 잘라버린 건 머리의 중앙처리 장치와 몸이 다시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적당한 몸을 찾아 새로 연결하면 미니의 기억이 살아날지도 몰라. 미니의 머리를 백팩에 넣은 채 선희와 철이는 호수를 떠나 산기슭으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왔는데 거구의 휴머노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달마 대사를 닮은 듯한 레고 블록들로 엉성하게 조립을 한 그는 선희의 팔목과 철이의 목덜미를 잡은 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달마를 따라간 곳은 휴머노이드의 피난처였습니다. 기괴한 모습의 그들은 인간이 정한 안락사에 따라 폐기되어야 했지만 인간이 부여한 삶에 대한 의지로 간절히 살고 싶어 했죠. 달마는 그들의 뇌를 백업해 클라우드에 올려 영원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미니의 새로운 몸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대는 가고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철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무등록 휴머노이드 등록법에 따라 철이가 압수되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철이가 아무리 인간에 가깝더라도 결국은 기계일 뿐이며 인간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경찰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달마의 은신처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철이의 머릿속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아, 철아. 분명 아빠였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면 대답하지 말고 머리를 두드려. 긍정은 한 번, 부정은 두 번. 철이는 머리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래, 철아.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 네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네가 휴머노이드란 뜻이야. 너도 이제 알고 있지? 철이는 머리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만들어 놓았어. 너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가 휴머노이드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오래전에 들었던 모든 비밀은 내 안에 있다. 몸은 도구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는 문이라는 아빠의 말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내 몸을 끊임없이 탐구하라고 했던 것이고, 아빠가 알려준 방법대로 교신을 하게 되자 철이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수용소에서부터 철이는 쭉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며칠이 흐른 뒤 달마는 철이와 선이를 찾아와 미니에게 맞는 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철이와 선이는 오랜만에 지상으로 올라와 찬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플라잉 캡슐 한 대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철이에게로 날아와 멈췄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플라잉 캡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엔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게 됐으니까요. 달라진 건 없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자, 얼른 떠나자. 아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마와 휴머노이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마는 사실 철이에게 남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기계의 역사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휴머노이드인 철이의 뇌를 데이터화하여 업로드하기를 바랬습니다. 달마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소멸하겠지만 철이 너 같은 중간적 존재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인간은 한계가 많은 종족이지만 그동안 엄청난 일을 해냈어.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야. 달마는 철이에게 남으라고 했고 아빠는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과연 철이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뒷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평양을 휴머노이드의 최신 기술이 가능한 시대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기술을 아무 잡음 없이 전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철이의 이름도 은하철도 999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인 휴머노이드와 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상이 될 수도 모르겠네요. 한번 꼭 책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좋은 책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작가님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채널도 동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 크리에이터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100% 성공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요. 저에게도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목소리에도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과 느낌들을 담을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채널은 책 읽는 남자 시호님입니다. 명품 꿀 보이스로 명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거든요. 정말 달달한 케이크와 사탕 필요 없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남자 선배님들 돈 쓰지 마시고 시호님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호님에게 팬 1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양보 못합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김영하 작가님 책은 꼭 사서 읽어보자. 두 번째, 시호님 채널은 1일 1 영상 하자. 선배님들,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 안녕.